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군산에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충청과 전북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지방에는 최고 12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가 잦아들었지만 잠수교 등 주요 도로 통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산사태 위기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아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한 여당 의원이 사진이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풀고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상방역 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코로나19가 남측에 의해 유입됐다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석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입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수도권에 많은 비가 현재 쏟아지면서 피해가 네, 서울에서도 동작구와 강남구 등의 피해가 집중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합니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또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더 뉴스 2부 전국 좌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폭우 속에 안녕하십니까? 네. 큰 피해는 없으시고요. 예, 어제 저희 지역 한번 봤는데요. 네. 뭐 비는 계속 오고 있으니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네. 남부지방도 비가 좀 많이 오기 아니요, 시작했던데. 지금 부산이나 현재 남부지방은 비가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그게 또 남부지방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네. 특히 중부지방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비 피해를 입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네. 자, 한 가지 양해 말씀 미리 드릴 것은 이제 오후 3시에 소양강 댐이 오는 이제 수문을 엽니다. 2년 만에 워낙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여는데 저희가 그 모습은 현장 연결해서 좌담하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사과라고 볼 수는 없다. 약간 이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수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신 것 같고요. 국정 전반에 대한 사과라기는 조금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께 좀 송구스러워하시는 그런 멘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김종미 의원님께서는. 글쎄 지금 이제 수혜는 정부가 나서서 뭐 사과 여부를 논할 만큼 뭐 그런 사안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네. 사실 이런 멘트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그 문제가 없이 네.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겠다 또는 보살피겠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사과가 필요했다면 이제 거의 그 20%대까지 지금 주저앉은 이 지지율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마음 또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지 이게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니까 네, 네. 대통령실에서 수해 피해에 대한 사과다. 이게 국정전문의 사과가 아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 저는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당연히 지금 취임 3개월 만에 20%대로 국정 지지율이 주저앉았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국민들한테. 네, 네.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니까. 예.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국정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국정 운영은 우리가 미안한 게 없다. 네. 단지 비 때문에 좀 피해를 받아서 사과한다. 네, 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적 쇄신도 대규모로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야당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그 방향도 저는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네. 평소에 당도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실도 바뀌어야 되고 정부도 바뀌어야 된다. 네. 또 그것도 그 쇄신의 폭을 저는 아주 폭넓게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뭐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국민들께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또 시인도 하고 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저는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또 이걸 미처 제대로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수해 입은 부분이 다음 주에도 좀 비가 많이 온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이 잘 마무리되고 복구되고 나면은 아마 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잘 담아서 아마 어떤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15 광복절 이제 다음 주 초고요. 그때 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그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폭우 피해에 대해서 보는 원인 그리고 대응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 이 부분에 대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하천에서 사당동 그리고 동작동으로 이어지는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 때 이거를 예산을 적게 반영하는 바람에 전혀 반영 안 하는 바람에 이 속도가 굉장히 늦고 더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돌아가서 정부와 협의해서 빠른 속도로 이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위기 불감증입니다. 국민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이를 두고 사과가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반지하 일가족 참사 현장을 국정 홍보에 활용하는 인식도 경악스럽습니다. 네, 우선 이 문제는 그 야당부터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런 또 그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매사에 이렇게 정쟁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문제 해결에 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뭐 참사가 벌어지거나 문제가 벌어졌다면 잘못된 고장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거를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네, 자, 사실은- 김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 이제 미리 양해를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소양강댐이 지금 수문을 열었습니다. 이 현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네. 듣겠습니다. 보시죠. 네, 춘천 소양강댐 수문이 조금 전 3시에 개방된 모습입니다.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었다는 것은 더 이상은 물을 담아두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됐다라는 얘기죠. 워낙 비가 강원 지역에도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강원 지역에 비가 그쳤습니다만은 그동안 워낙 많은 비가 내렸고 이제 더 이상 물을 담아놓을 수가 없어서 수문을 개방하고 방류를 시작한 것입니다. 소양강댐이 지어진 이래 이렇게 수문을 열고 방류한 것은 16번째 일입니다. 29억 톤이나 담을 수 있는데도 더 이상은 담을 수 없는 그만큼 비가 많이 온 것이죠. 소양강댐 모습 보고 계십니다. 춘천시 신북읍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강 최상류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수문을 열면 이제 한강 아래쪽에 있는 하류 쪽에 있는 댐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한강 수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관측 사상 후 최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오늘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16번째 수문이 개방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방류 일정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오는 19일 오후 4시까지 일단 9일 동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189m고요. 열려있는 수문의 절반 정도까지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수기 제한 수위가 190.3m인데 1m까지 1m 위까지 아래까지 물이 차 오른 상태인 것입니다. 네, 춘천 소양강댐 방류 모습 이번 폭우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그래서 이틀 사흘 동안 고심이 계속되다가 오늘 결국 수문을 여는 모습 생방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김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번 우면산 때 아파트까지 막 흙토사가 덮치지 네, 않았습니까? 2011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 도심 한복판에 강남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계획이 잘 된, 정비가 잘 된 이 생활구역이 이렇게 이제 침탈당하는 거를 보고 그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강남역이 잠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남이 아마 이게 이 구역이 좀 낮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그 대책이나 이런 게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이 재난 상황이라든가 기상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뭐 100년 주기, 200년 주기로 예측 가능한 네.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나 여야가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한두 번의 이런 비극을 계기로 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결의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내 뜻을 좀 모으거나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관점이 없이는 지금 공사의 어떤 속도라든가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 과거 한 100년 동안 했던 방식 혹은 그런 정도의 감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런 점이 좀 지금 좀 이번 그 호우를 계기로 해서 좀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조 의원님은 아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총체적인 무능이다 윤석열 정부에 그리고 사과 놓고 오락가락하느냐 그리고 참사 현장에서 국정 홍보 이용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야당이지만은 그 전에는 여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여당 때 과연 그 이런 부분에 대해 예측해서 제대로 했는지도 좀 되짚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재해가 났을 때 그때 여야가 막 이전투구하는 모습은 결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이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고 어떻게 하면 이런 재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 방금 뭐 예산이 한 5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 5조든 10조든 어쨌든 이런 재난이 제1의 그 도시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끄러운 현실이거든요. 네, 네. 이것을 또 서울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건 좀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 여기에 조언을 해주는 것이 저는 야당의 지도부의 저는 태도여야 되고, 또 여당 역시도 뭐 그 전에 뭐 있었던 일인데 뭐 안 도와줘서 못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은 뭐 했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고 예,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서로가 지금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의원님의 말씀이 뭐 큰 틀에서 이제 같은 맥이라고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렇게 좀 현장에서도 가셔서 노력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해 복구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지도부가 농담도 하지 마라라고 사전에 이제 경고를 했다는데 김성원 의원, 재선 의원이죠.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고 경기 연천 동두천 지역구인데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현장 한번 보여드리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망한 얘기죠, 진짜. 빨리 전 사과도 하고 네. 좀 국민들이 얼마나 저 말씀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좀 빨리 수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과는 아까 들어보니까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요. 조 의원님. 저는 그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속마음이 덜겠다는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네. 왜 저런 데 가가지고 민폐를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려면 한 뭐 수해가 끝날 때까지 정말 장화 신고 가서 열심히 하든가. 지금 여기 현장에서 피해 입은 분들도 좀 비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촬영진들도 올 거고, 그죠? 카메라 기자들도 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북새통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저는 과연 우리 국민의 힘이,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네. 국민들한테 힘을 주는 정당이어야 되는데 자꾸 국민들한테 힘을 빼는 그런 정당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도 이 같은 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아까 저 의원의 그 발언은 정말 부적절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그 욕먹을 말이라는 건 알았을 텐데 본인도 또 사전에 지도부가 얘기도 했다는데 왜 도대체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정치인들이 좀 예.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네. 저런 사진 찍기용 정치를 그동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킨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건데 정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좀 돌이키고 이게 그냥 이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진짜 가던 길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부터 식의 바꾸는. 보여주기 정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네. 이제 국민들한테 이래가지고는 정말 심판받겠구나. 예. 그렇게 대우각성하고 꼭 뭐 김성원 의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마음부터 좀 털어내자.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2주 전에 비해서 같은 기관의 2주 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결과 나왔고요. 이제 다음 주에 광복절 메시지가 있고 또 광복절 특사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느 길이 바른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여당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그 국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했거든요. 네. 어떤 기대를 했는가 하면은 그 앞에 전 정권, 즉 문재인 정권과는 다를 것이다. 뭐가 다를 거냐 했을 때
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그런 불공정의 그 고리를 끊어내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정치, 그런 사회, 그런 행정을 펼칠 거라고 잔뜩 기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막상 장관들 인사하고 또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서 가지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느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만이, 새 정부가 성공해야만이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야당의 유력한 대표 주자인 그 이재명 그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야가 도와주겠다라고 할 때 특히 윤 대통령께서 이 옷매무시를 다시 한 번 더 잘 가다듬고 그리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열심히 오로지 국민만 바라다보고 간다면은 저는 다시 한 번 더 지지율을 좀 반등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저는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그 다음 주에 나올 광복절 메시지, 그리고 특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는 아마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이제 광복절 메시지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이 상황을 뭐 해결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 한두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조경태 의원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흔히들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도 해법이 아니라고 봐요. 네. 우리가 초심 얘기하면 뭐 대선 때 정권 교체를 바랬던 민심, 또 공정과 상식. 자, 그런데 과연 공정과 상식을 누가 공정하고 누가 상식적이라고 누가 판단합니까? 네. 결국 대통령 본인과 여당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 본인과 여당이 지금도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판단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동훈 장관 임명할 때, 이상민 장관 임명할 때, 경찰국 추진할 때 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 민심과 초심이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정치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나하고 다른 의견을 듣는 겁니다. 네. 네. 그거 안 할 거면 그냥 왕정하면 돼요. 우리가 민주주의 혁명하면서 200년 동안 이렇게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아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왕정 아닙니까? 네. 이 불완전한 개인의 판단을 못 믿겠다 해서 민주정을 한 거예요. 민주정은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상의해서 뭘 결정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권한을 국정 집행 지휘권을 100% 갖고 있지만 이 국정 지휘권을 100% 행사하기 위한 지지는 48%밖에 못 얻었어요. 네. 그렇다고 48%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 100%의 권한을 활용할 때 나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지휘를 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 국정 선거 때는 저쪽 나쁜 놈, 나쁘다, 나한테 표 달라. 이게 말 되죠. 근데 선거 끝났잖아요.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다 국민의 의견이고 이걸 다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건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3개월 동안 이렇게 안 했어요. 네. 장관 임명할 때 저쪽 당을 공격하기 위한 과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장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나 야당이 적극 반대하는 거에서 지금 이런 방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네. 저는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되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경청하고 듣고 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정 안 되면 오랫동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이번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견 들어라. 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예. 두 분 말씀드리면서 뭐 그 방향에 대해서 각자 의견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진정성을 갖고 말씀하신다는 그 느낌 들었고요. 국정 운영하시는데 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이런 목소리에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국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여야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께 각자 당의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아직도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는 않고요. 비대위가 언제까지냐, 대표는 언제 뽑는 거냐, 또 이준석 그 대표입니까, 전 대표입니까?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도 냈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이걸? 글쎄요,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도 우리 국민들께서 48%라는 높은 지지를 줬습니다.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41% 줬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한 7%나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게 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좀 압승할 수 있도록 많은 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이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맞는 여러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도 사실 당 대표라면은 당의 구성원들을 어루만져주고 화합하고 통합시키는 그런 책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겁게 그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런 장면에서 저는 그 좀 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네. 좀 더 단합하고 뭉치는 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여러 세력들이 예. 여러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처분 신청은 취하해라. 네,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의 의사대로 됐다 합시다. 네. 그럼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전당대회는 언제쯤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비상대책 체제가 네. 이게 비정상적인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사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상대책 체제를 저는 조기에 종식시키고 네. 빨리 정상적인 체제를 좀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좀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국정 수행, 국정 능력, 국정 운영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저는 여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빨리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제 대표가 뽑힐 거고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태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뭐 고마운 말씀인데 네. 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네. 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예. 저는 뭐 대표가 되어서 예. 좀 제대로 국민들께 좀 국민들의 그 기대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당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헌 80조가 지금 쟁점이던데요.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없애느냐 개정하느냐 쟁점인데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이걸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헌 80조가 이제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 우리가 단호한 정당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 과도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조항 내용이 재량 조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량 사항이라서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치보복적 요소가 크다 그러면 당내에서 합의를 모아서 그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당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하자는 주장이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제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아요. 이게 누가 뭐래도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네, 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당장 여당은 그렇게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언론에서도 그렇게 쓸 거예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대부분이 야 저거 위인설법이다.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의 신뢰의 추락이 큰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단체장 비리 사건 일어나면 후보 안 내겠다고 그랬다가 당원 고쳐갖고 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혼났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위인설법은 특히나 국민들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뭐 그냥 뭐 말 한마디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법조차도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러면 그 정당은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전준위에서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우려될 사항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 재량 조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부가 적절하게 정치보복 여부를 판단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예.
짧게 김 의원님, 지금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의원이 새 당대표가 될 가능성 몇 % 정도 됩니까? 그 지금 75%로 나오잖아요. 지금. 75%.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국 진단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감염 기간이 짧아지고 비율 역시 높아졌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회 2부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김연아입니다. 사망자가 많이 늘었는데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7,241명입니다. 전주보다는 2만 9천여 명, 27% 정도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는 16명 늘어나 418명, 병상 가동률은 1%포인트 늘어난 38.8%입니다. 일일 사망자도 59명으로 거의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재감염 비율이 증가했다면서 백신 접종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7월 3주와 4주 재감염률이 각각 6.59%와 5.42%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초감염에서 재감염까지, 그러니까 처음 걸린 사람이 다시 걸리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6월 전에는 평균 6, 7개월이었는데 7월엔 5개월 안팎으로 단축됐습니다. 특히 재감염자의 절반 정도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으로 드러났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1차 완료자는 미접종자와 위험도가 비슷했지만 2차 접종자는 위험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3차 접종 시엔 2차 대비 위험도가 또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과 중증화 예방 효과 역시 접종 회차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떨어졌다면서 백신이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재유행 정점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 정점이 올 것으로 봤지만 감소세 역시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서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가철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늘어난 점과 함께 최근 폭우로 수도권과 충청 지방에 큰 피해가 이어져 대규모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정상적인 검사와 격리 조치 등이 어려워진 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국내 연구진과 기업이 개발한 첫 코로나19 백신이 검증을 마치고 백신 접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윤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세한 이물질조차 허용되지 않고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 방역과 소독을 마친 방문객조차 접근할 수 없는 유리창 너머 공간에서 백신 원액이 만들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형성을 돕는 단백질 구조체를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신 원액은 항원 물질과 합쳐져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백신이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항원성을 가지고 있는 원액이고요. 그 컴포넌트 B 원액은 조금 더 항체를 더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구조 단백질입니다. 항원과 단백질 구조체를 합성시켜 만드는 백신은 꼼꼼한 품질 검증 작업을 거쳐 완제품이 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생산과 포장까지 모두 마치고 공급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B형 간염이나 독감 백신을 만드는 것과 같은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개발돼 지난 2월부터 접종이 이루어진 노바백스 백신의 이상 반응은 10만 건당 154.8건으로 다른 백신보다 적습니다. 합성 항원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독감 백신이나 자궁병관 백신 같은 그런 플랫폼의 백신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이달 중에 국가 검증을 마친 이후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공급될 예정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 공급도 서두르고 동시에 mRNA나 바이러스 벡터 방식 백신 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전쟁이 종식됐다며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바이러스가 남측에 의해 유입됐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코로나 종식 선포. 어제 북한의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지요. 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소집한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가 어제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영내에 유입됐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2일부터 가동했던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 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개하며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에 근거해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마지막 완쾌자가 보고된 지도 7일이 지났다며 영토를 바이러스가 없는 청결 지역으로 만드는 비상방역 투쟁 목표가 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최대 비상방역전 승리를 선포했다고 해서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국가 비상방역 사업이 다 끝났다고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과 주변국의 전염병 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안심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엔 너무도 때가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방역 승리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의 방역 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자평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언급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역 긴장감을 계속 강조함에 따라 방역 조치를 급격히 바꾸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토론에 나섰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방역 투쟁은 단순한 악성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닌 적들과의 실제적인 전쟁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겪은 국난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화로 북한을 압살하려는 적들의 대결 광증이 초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지가 접경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상기시키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곳을 가리켜서 이른바 색다른 물건을 악성 바이러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건 당연하다고 강변했습니다. 남쪽의 대북 전단 등을 사실상 코로나19 전파 원인으로 지목하며 남한의 책임을 전가하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김 부부장은 남측으로부터 오물들이 계속 쓸어들어오는 현실을 언제까지 수수방관에 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여러 대응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적들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는 물론 남한 당국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고열 속에 심히 알았다고 언급해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됐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 예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 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선거 공직자 범죄 가운데 기존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유권자, 후보장 등 매수죄와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수사 권한이 유지되는 부패 범죄로 재분류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신분이나 범죄 액수를 기준으로 직접 수사 개시 가능 여부를 가르는 시행규칙의 폐지를 통해 부패와 경제 범죄에 해당하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개봉우 선생과 조명희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얻게 된 유공자의 후손은 카자흐스탄 국적 9명, 중국 국적이 9명,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이 각각 1명입니다. 안 돼요, 앞에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부총리 사퇴 언제 결심하신 거예요? 갑자기 변한 소리 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이 정책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반대하는 정책을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차관께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전 청와대 비서관 권성현 비서관이 우리 차관에게 학제 개편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차관은 여기 와서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차관, 예, 그 메모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오늘 상임위에서 취약 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서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 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거지 그 답변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런 쪽지를 보내는 게 그냥 의견 전달입니까? 대통령실의 의견을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한테 오해의 빌미를 줄 행동을 하지 마세요. 굳이 그것을 회의 중간에 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어떤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초등학교 5세 입학을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나요? 아까 다들 물어보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던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러니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어디가 했냐고.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괄은 기조실에서 했고요. 기조실장님.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제안을 했는지 여보세요. 행정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저희가 너 행정공무원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업무보고 준비할 때 누가 그걸 제안을 했냐고 묻잖아요 지금. 왜 숨기는 거예요 그거를? 숨기는 건 아닙니다. 장관이 한 거예요, 차관이 한 거예요, 미치장이 한 거예요, 아니 담당 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걸 몰라요? 논의 과정에서 나온 그 제안 사항이었고요. 아니, 논의 과정이 어디냐고요? 그 단위가 어디예요? 교육부 내부입니다. 차관님. 서울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지금은 충청과 호남,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전북에 분포하면서 정읍 등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과 충청,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고 120mm 이상,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 최고 100mm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장마 전선이 약화하면서 내륙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또다시 중부지방부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